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94회 미래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시네요. 저는 안부르를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보긴 했는데 네. 다 같이 본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특히나 이번에는 유랑님까지 맞습니다. 네, 봐가지고 안부르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유랑님은. 약간 상상 속에 유니콘을 처음 마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담화를 조금 해볼까요? 어땠는지? 굉장히 쾌남이시더라고요. 그치, 유쾌한 청년이잖아. 네. 그날 또 색안경을 끼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색안경이라는 게 그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짜 색안경. 진짜 색이 담긴 안경을 되게 힙한 안경을 쓰고 오셨어요. 맞아요. 멋지셨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보르님을 어떠셨는지.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뵀잖아요, 저는. 네. 근데 마치 지난주에 본 것 마냥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 그동안에 장빈동님의 횡포를 일러 바치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아니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첫 질문이 얘가 뭐 힘들게 안 해요라고 그 유랑님한테 뭐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했는데 어쨌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청취자분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는 얘기도 저희에게 했고요. 뭐 나중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출연을 할 거니까 불러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근황 타임을 이용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유랑님 근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닙니다. 내 스틸하셨네요. 유랑님 근황 들어보죠. 저는 최근에 그 홍콩 영화를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천장지구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네네. 그 유덕화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네. 남자 주인공이 코피를 흘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주인공이 타고 가는 그 맞아요. 장면이거든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코피를 흘리면 또 반하지 않을까. 근데 유랑님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한테 매력을 더 느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네. 그냥 그런 로망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코피는 왜 흘리는 거예요? 나는 영화를 못 봐가지고. 이게 그 유덕화 씨가 약간 그 깡패?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맞아서 터지고 네, 나서 맞아요. 오토바이를 상태가 타는구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복수를 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와서 바이크를 태우고 이렇게 질주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약간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그런 느낌인가? 밥 먹을래? 소지섭하고 나랑 타고 살래? 그 장면 못 봤어요? 안 봐서 모릅니다.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막 가잖아. 어, 그래요? 아니, 그거 오토바이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거. 오토바이도 타요. 오토바이 그래요? 타다가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타. 브레이크가 고장나. 그래가지고 헬멧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임수정한테 맞아, 헬멧을 맞아. 씌워. 맞아.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막 구석에 박아가지고 사고 날걸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밥 맞아, 먹을래 나랑 뭐 잘래 뭐 이런 거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차 차에서. 타고. 그래요? 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타네. 하여튼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네. 뭐 영화는 추천하는 겁니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 못 봐가지고. 자체는 되게 식상하고 별로 뭐 큰 내용 없는 그 조폭 영화? 네. 누아르 영화 내용인데 일단 영화의 때깔이 너무 좋고 OST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홍콩 영화 특유의 감성이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하고 지내셨을까요? 저는 우중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 네. 왜요? 왜냐고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비가 온 건가요? 그쵸. 우연히 갔는데 비가 왔죠. 사실은 가평 쪽에 유명산이랑 용문산을 연계 산행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아예 1박을 할 계획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기로 했으니까 오르자
해가지고 연계 산행을 하면 한 8시간을 타야 하거든요. 우와. 근데 네. 그거는 취소하고 네. 유명산으로만 다녀왔는데 어. 첫 우중 산행이었거든요. 비가 그렇게 내릴 때 산을 탄 거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안전하게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럼 뭐 우비를 쓰고 가나? 맞아요. 우비를 아. 쓰는데 어. 일반 우비보다는 판초형 우비가 좋더라고요. 네. 양옆 팔 자유롭고 잘 막아주고 해서 그러면, 판초형 우비 쓰고. 등산화를 신어도 안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판초형 우비를 쓰면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약간 군용 우비처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신제품을 사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우비를? 우비를 사가지고 간 거죠. 되게 낭만적이다.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 그게 그래요? 산을 오를 때는 비가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그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빗소리는 진짜 심하게 나는데 나한테 막상 오는 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에 가면 그 비가 이제 온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진짜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 느낌이 딱 나무를 헤쳐가지고 정상에 올랐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있어. 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좋을 것 같아요. 번개 안 칩니까? 번개는 안 쳤어요. 네. 또 갈 생각은 있고요. 비가 올 때요? 네. 네, 있어요. 근데 힘들긴 했거든요. 힘들긴 했는데 그 또 산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치. 네. 비가 올 때 산이 주는 매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고 샤워하면 기분 되게 좋겠다. 그럴 것 내려와서 같아요. 등촌 칼국수 본점에 가서 와. 네. 등촌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진짜 제 생에 그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더운 것보다 비가 내리면 시원하니까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데리고 가야겠네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네. 이어가려고 해본 소리예요. 선생님 뭐 근황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독립출판 북페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책이 나왔거든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허유생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네, 허유생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 제목이 뭔가요? 인간관계 이즈 사이언스라고 네. 제가 살면서 느꼈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과학 법칙이나 과학 원리들이랑 좀 이제 접목시켜서 뭐 끄적끄적 대봤는데요. 한 2년 정도 글을 써가지고 모은 것들을 이제 네. 한 권으로 묶어서 빈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 얘기 왜 안 하느냐 했습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아주 큰 네. 도움 받아서 네. 네, 책도 내고 함께 이제 빈둥님과 함께 이제 북페어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 낼 때도 좋았지만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알게 된 지인분이 책을 출간하게 되시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행사를 나가서 뭐 지인분들하고 인사하고 축하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네. 본인은 어떠셨는지. 정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제 주위에도 빈둥님 도움 받아서 또 내신 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해보면 좋겠다라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낼 때도 참 기뻐 보였는데 막상 또 네. 제가 하니까 저도 더 기쁘고 주변에 책을 구매해주면서 축하한다고 작가 데뷔 축하한다면서 얘기해주는 맞아. 지인들도 너무 고맙고 되게 묘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책은 뭐 입고가 되면은 그 네. 독립서점 온라인 스토어 같은 데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그 빈둥님이랑 같이 북페어에서 같이 부스를 지키고 있는데 네. 한 10시간 가까이 있었거든요. 너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다음 팟캐스트 얘기만 9시간 했습니다. 다음 특집 뭐 할 거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시간은 갔는데. 근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가셨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미리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한 분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한 분은 뵀잖아요. 저희 청취자분 한 분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인분의 남자친구분이 저희 방송을 되게 자주 들으신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잠깐이지만 저희 방송에 우와.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응원도 받고 신기하다. 그래서 댓글도 남겨주시라 했는데 네. 아직 팟빵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그러면서 이제 가입을 유도하고 많이 응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신기하다. 그래서 다음에 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또 그때는 꼭 안내를 미리 해드리면 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혹시나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허유생을 검색하시면 뭐 계정 하나가 뜰 겁니다. 네. 거기에 뭐 링크도 있고 추후에는 독립서점들에도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유생님이 행복하게 또 녹음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좋네요. 그렇네요. 재밌네요. 그래, 뭔 소리예요. 오늘은 이제 미래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제 에피소드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 뭐 제가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작자 입장에서 이 팟캐스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팟캐스트 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넷이서 한번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뭐 회의 시간에 저희가 종종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 조금 각 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본 기억은 없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를 좀 활용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 건데 네. 팟캐스트를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편이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방송은 많이 듣겠지만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네. 다른 팟캐스트들도 들으시는 편인지. 한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한때 지대답 할 때는 정말 진짜 많이 들었고 네. 네. 그때쯤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들었었고 김프로쇼라고 되게 네. 좋아하던 또 방송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것도 있었고 내가 복음이다라고 종교 방송도 있었어요. 기독교 네. 종교 방송.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네. 왜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가 엄청나게 활성되기 딱 직전 시기였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팟캐스트가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게 나는 꼼수다라는 그 김어준 씨가 했던 그 네. 방송 때문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뒤늦게 듣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좀 계기로 해가지고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좋아할까부터 좀 호기심이 생긴 건가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들었어요. 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음악 듣는 것도 이제 질리고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사람들이 이거 듣는다더라 해서 들었더니 너무 재밌어서 네, 그때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셨구나. 맞아요. 다른 두 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이 개교환센을 하기 전에는 아예 듣지 않았고 네. 어플조차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제가 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뭔가 듣는 게 되게 피로감이 있어서 네. 음악도 잘 안 듣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듣게 되었고 두 번째는 어플을 다운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유튜브나 이런 어플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나 뭔가 한번 들어볼 법해도 어플을 다운 안 받으니까 계속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굳이 할 이유도 없는데 진입장벽까지 있으니까. 네. 유랑님한테 그러면은 핸드폰은 연락의 수단 정도겠네요. 딱히 별로 하는 게 없으시겠네요.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는 하는데 그 외의 어플들은 많이 없어요. 네. 신기한 삶을 살고 진짜. 계시는데 미니멀릭한 삶을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순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도 안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오토바이 편이었나요? 잠깐 언급했던 사촌 오빠가 계세요. 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네, 기억납니다. 폭주족 출신. 네. 네. 폭주족은 아니신데. 네. 근데 그 사촌 오빠가 저 학생 때 그 사촌 오빠 집에 가면 늘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어요. 그게 혹시 어느 정도 시기입니까? 한 10몇 년 됐죠? 네. 그럼 한 2010년 초반, 초중반?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정치적인 팟캐스트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강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고 사촌 오빠는 그거 심취해가지고 막 듣고 있고 근데 그 사촌 오빠가 약간 그 집안에서 좀 골치덩이 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식 속에 저런 방송을 듣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럴 수 있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팟캐스트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플랫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혀 뭐 찾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저에게 팟캐스트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플랫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흥미로운 거 하나 두 개씩 찾아 듣는 편이에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팟캐스트 자체를
즐기지 않는 분이 절반이네요. 그쵸. 그렇네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시죠. 김동님은 그럼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는 팟캐스트의 전성기 때는 거의 안 듣고 네. 오히려 2010년대 후반 거의 뭐 18년, 19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듣는 양이 많았고 더군다나 시작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제작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할 지표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좀 의무적으로 대부분 들었죠. 특히나 교양 채널들은 대부분 듣고 있고 그 전성기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낙검수 아까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나는 꼼수다가 방송했던 2011년에서 12년 사이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지대널냐시 방송했던 14년부터 17년까지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스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필두로 해서 여러 방송들이 파생이 되기도 하고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방송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을 조금 바라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더 후반부에 얘기를 나눠볼 건데 그럼 조금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순트님이나 유랑님은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거의 안 들었잖아요. 네. 그럼 진행하면서 이 시장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된 점은 혹시 있어요? 저는 확실히 있었던 게 일단 유튜브 같은 시각적인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거는 꼭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들을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채널의 다양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 컨텐츠나 뭐 주제의 폭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느꼈던 반면에 네.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채널이 있고 그걸 그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 더 높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찾아보면은 팟캐스트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네. 문제는 그런 채널들이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하면 쉽게 빨리 끝난다는 점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네. 시장의 파워가 좀 약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잘 그려지는 풍속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해한데요? 난해한가요? 어떤 느낌이죠? 풍속화라고 하면 예전에 서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서민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관심사 이런 거를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사실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 하잖아요. 그만큼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목소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상업적인 의도가 있었으면 좀 변질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 네. 본인 얘기를 하고 특히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더 공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매력을 느꼈다. 네. 그렇습니다. 유생님은 좀 듣던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제작자의 입장으로 변화를 겪었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그 팟캐스트라는 게 사실은 그 애플의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네. 팟캐스트라는 게 고유 명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초기 팟캐스트, 그러니까 외국에서 팟캐스트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력한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세한 이제 플랫폼 시장이잖아요, 이쪽이.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전부 다 팟캐스트 시장에 들어왔다 다 빠져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왔던 초기 진입자들이 싹 빠져나간 이후에는 네.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 그런 매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불러들일 수 있는 거대 라디오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도 이미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팟캐스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러면 사실은 지대너비아시 끝나는 동시에 팟캐스트를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팟캐스트라는 게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초기에 진입하기 좋은 시장이긴 하지만 지속성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안에서는. 그럼 제작하는 입장에서 좀 고충을 많이 느낍니까? 고충을 느낄 정도까지는 저희가 학고 방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그런 것 아니지만 같은데요? 제 작은 방송이니까 네네. 뭐 고충까지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입장을 얘기하기는 너무 좀 작은 방송이어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요. 나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몇 명이야? 아니 제가 쭉까지 좀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민망하면서 나온. 근데 이제 당연히 진심을 다해서 제작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나의 만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서 결과물 낸다는 것에 기분 좋음 이런 어떤 심리적 수준에서의 만족을 느끼면서 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만족이 들었어요. 훨씬 더 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저씨가 됐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무래도 네. 뭐 저희 4명 다 제작자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팟캐스트를 2년 가까이 제작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다 떠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떠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른 팟캐스트 채널들도 나름 저희가 오늘 논하게 되는 고충들을 다 안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뭐 해외 팟캐스트들도 있지만 국내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국내 팟캐스트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소비자 고객분들의 입장도 좋지만 저희 제작자 입장에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특집은 아무래도 미래 특집이다 보니까 팟캐스트의 미래를 조금 논해보는 시간이 메인 파트가 될 건데 미래를 다루려면 어쨌든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팟캐스트의 역사를 먼저 짚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는 2004년 6월에 지금의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고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005년 6월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튠즈에 통합이 되게 되거든요. 뭐 아까도 유생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알려진 사실은 이제 애플의 아이팟 당시에 그 MP3 플레이어였죠. 네. 여기서 POD의 팟을 따오고 방송이라는 뜻의 브로드캐스트의 캐스트를 따와가지고 팟캐스트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애플이 처음부터 모든 거를 기획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이런 거를 고안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 MP3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면 팟캐스트라는 합성어로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MP3 플레이어가 다 아이팟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가 고안된 1년 뒤에 아이튠즈로 시스템이 통합이 되면서 팟캐스트가 그 애플 측에서 모든 거를 기획한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의 뭐 삼성페이가 휴대폰 결제 고유명사처럼 자리 잡은 것처럼 애플의 팟캐스트 역시 이 아이튠즈 안에 있는 팟캐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콘텐츠들이 대부분 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작되는 모든 오디오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팟캐스트라고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팟캐스트는 따로 있고 팟빵이라는 저희 플랫폼도 따로 있으니까 이 둘 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팟캐스트라는 명칭은 애플 아이튠즈 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오디오 콘텐츠라고 좀 통합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팟캐스트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팟캐스트로 명명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팟캐스트가 그러면 고유명사화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페이나 뭐 스타일러 같은 것들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이렇게 런칭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요. 초반부에 언급했던 나는 꼼수다가 2011년부터 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MB 정부 때였거든요. 근데 MB에서 이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거기서 나오는 보도들이 조금 편파성을 많이 지닌다라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정말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타이밍에 하필 이 팟캐스트라는 신생 매체를 통해서 뭐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해서 여러 명의 패널들이 나누꼼수다라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전에도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방송이 많이 전파를 타긴 했지만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들은 그 방송사들이 하는 채널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네. 네, 앞서 말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방송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거의 팟캐스트의 전성기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일종의 대한 매체로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레거시 매체에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했잖아요. 네. 풍자도 되게 블랙 코미디 요소를 강하게 넣어서 하기도 했고 네. 뭐 욕설이나 비속어도 마음껏 막 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사람들 들으면서 굉장히 시원했죠, 확실히. 그럼 나는 꼼수다 말고는 네. 그 당시에 같이 뭐 떠오른 방송은 없나요? 근데 아무래도 나눔꼼수다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네. 사람들의 좀 가려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긁어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아니까 대부분 시사 방송들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때는. 뭐 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욕하고 정부 비판하고 이런 방송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TV를 틀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팟캐스트라는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한번 들어볼까? 너도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추천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제작자들도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네. 얘네들은 그렇게 유명한 애들이 아닌데 심지어 일반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야기를 왜 좋아하지 이런 거를 판단하면서 네. 관련된 프로그램을 막 우후죽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팟캐스트라는 매체는 꼭 시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을 즈음에 나눔꼼수다가 종영을 하게 돼요. 언제 종영해요? 그렇게 방송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2012년에 바로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들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낙검수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좀 파생된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을 듣다가 네. 뭐 이쯤에 생긴 것들이 이제 시사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채널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동진의 빨간 책방 같은 것들이 이 시점에 생겼고요. 네. 이런 그 책과 관련된 도서와 관련된 팟캐스트들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그럼 다른 분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네. 2014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저랑 유생님은 이전에 정말 즐겨 들었었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거의 뭐 신화와 같은 방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인문학 방송은 그때쯤이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문학과 철학을 다룬 팟캐스트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끄니까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인 대화에 관심이 많았나 싶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시사에만 조금 국한되어 있던 팟캐스트 채널의 분포가 이 지대넷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로 뻗쳐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네. 합니다. 그 당시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도 하고요. 맞네요. 인문학 뭐 강좌 열풍이 불었는데 네. 다소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소규모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네. 그 와중에 아주 쉽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술술 읽을 수 있는 책과 함께 이 방송이 런칭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느꼈던 측면도 있죠. 네, 이게 지금의 유튜브 환경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유튜브에는 워낙 쉽게 풀어낸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짧게 전문가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TV 방송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말씀하셨던 팟캐스트 채널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냥 조금 무게 잡고 진행하는 게 전부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정말 수준 높은 교양인데 이거를 쉽고 재치 있게 풀어내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소구점이랑 이렇게 맞닿게 된 거죠.
뭐 그 이후로 지대남녀 외에도 뭐 아까 말했던 빨간 책방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혹은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같은 그런 유명인들이 하는 방송들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네. 점차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원래 처음에 매불쇼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 다른 방송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독립된 처음에 불금쇼였나 그랬잖아요. 뭐 이름도 어, 바뀌기도 네. 했고 원래는 네. 다른 방송이었어요. 아, 그 그렇죠. 안에 있는 방송이었는데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방송이기도 하죠. 매불이 왜 매불이에요? 매일 불타는 매주 뭐 불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되게 장르가 많아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뭐 예능 쪽의 장르고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아직도 많고. 네. 그런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전시나 이런 걸 끼고 참여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을 더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을 한 건가요? 근데 사실 유명인들이 출연한 방송은 네. 라디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방송도 물론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팟빵 측에서 오리지널로 진행하는 팟캐스트들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제작비가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유명인들을 좀 섭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 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네. 들어본 적 있는데 진짜 그냥 라디오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연예인들이랑 전화 연결도 하고 네. 코너도 있고 음. 해서 라디오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라디오랑 비해서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라디오에서는 지켜야 될 규율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욕하면 안 되고 상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팟캐스트 채널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유명인들이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팟캐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인기 채널들을 조금 쭉 놓고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 미디어 채널에서 접할 수 없었던 뭐 과감함이나 신선함 같은 것들을 여러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스타 채널들을 좋아해 주시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채널들이 점차 힘을 잃게 되기 시작하면서 팟캐스트의 전성기가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아까 지대널넷이 종영했다고 한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보려는 제작자들이 많았는데 네. 그 이후로 스타 방송이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그 중앙일보 측에서 제작하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라고 듣동라가 있고 네.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여둘톡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일상 토크 방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스타 채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팟캐스트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전성기랑 비교해 보면 그런 거를 뭐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해보면 아까 그 팟캐스트의 인기 요인이라고 말했던 과감함이나 신선함 같은 장점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스타 채널들 이런 것들이 사실 2015년 정도부터는 유튜브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함이나 신선함 같은 것들을 물론 팟캐스트도 신선한데 유튜브는 몇 배로 더 신선하니까 그렇죠.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나는 그래도 오디오 콘텐츠가 좋아 라고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긴 오디오만 다뤄지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사람들이 올려. 그렇죠. 거기가 수익 창출이 잘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더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라는 거대 경쟁자의 등장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시장 안에서도 그런 내부적으로도 조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생겼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고여서 좀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국내 팟캐스트 시장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해외로만 따지면 사실 해외 팟캐스트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해외 팟캐스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이 채널에 나오지? 하는 경우들이 막 많아요. 대선 후보들도 팟캐스트에 자주 출연하기도 하고 그렇죠. 유명 CEO들도 많이 출연하곤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환경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없었던 케이스기도 하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큰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었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인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의 대부분은 차를 타면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는 영토가 조금 좁아서 잘 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운전을 많이 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못 보잖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그만큼 보급되고 데이터 환경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는 환경도 많을 테니까 네. 오디오 콘텐츠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애플이나 아니면 스포티파이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해외에서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대 플랫폼들이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는 것 자체를 좀 낯설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장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게 수익이 창출되고 창출되지 않냐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네. 팟캐스트로 돈을 벌기 어려운 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시면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물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것 자체는 정말 행복한 일인데 그렇죠. 문제는 물리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작자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지원해주고 혹은 채널이 성장하게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플랫폼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아무래도 이 수익 창출의 문제에서 한계가 크다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네. 미국의 팟캐스트 시장이 정말 크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네.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 서적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 쓴 그런 책에 그 책갈피를 보면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쭉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현재 어떤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다라는 글귀가 맞아요. 정말 잦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정말 시장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아 얘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친구구나. 좀 믿고 사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다들 박혀 있으니까 그 출판사에서도 그런 거를 경력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책이 나왔어요. 네. 장빈둥의 땡땡땡이 나왔는데 그 이력에 개별교양 환승센터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하고 있다라고 쓰면 네. 팟캐스트가 뭔데 그래서 맞아. 혹은 너가 그래서 뭐를 하는 건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라고 할 정도로 네. 인식이 사실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아직도 해? 안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저희도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가 가진 강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팟캐스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즐거움들을 팟캐스트라는 시장 자체를 모르는 광고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쵸. 아무리 이거를 이 팟캐스트라는 시장은 그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소비자 특히 청취자분들의 충성도가 높다. 우리가 뭔가를 홍보하거나 알리면 그들의 구매율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설득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그리고 아무래도 파이 자체가 적다 보니까 광고주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장점이 있다고 내세우려면 네. 플랫폼에서 사실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아. 제공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유튜브와 다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성적으로만 설득할 수가 있고 정량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네. 열심히 하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디어 수용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용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 유튜브라는 게 전체 미디어를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네. 거기서도 충분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시장이라는 게 일종의 대체 시장이지 이게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안에서 광고를 받고 있는 채널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그 광고를 주는 업체들에서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유튜브로 광고는 돌릴 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이 채널의 특성이
정말 긴 호흡으로 뭔가 우리의 제품을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만 사실 활용을 하는 거고 네.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인 채널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팟캐스트가 가진 특유의 뭐 신선함, 과감함 이런 것들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등장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팟캐스트 시장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게 겹치게 되면서 팟캐스트가 전성기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많이 힘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좀 이런 의문이 아마 청취자분들은 들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 좀 안 좋고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그러면 왜 제작을 하냐? 왜 진행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들을 뭐 청취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세 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금 거친 팟캐스트 시장의 환경에서 좀 적응해 나가면서 명맥을 이어 나가려고 하고 계신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대너볕을 듣고 자란 세대로서 그때 추억 보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지대너볕의 그때 시기가 너무 좋았고 네. 언젠간 나도 저런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추억 보정과 나의 어떤 꿈을 실현한다는 느낌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TV가 등장해서 라디오가 다 죽을 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라디오도 독립적인 또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뭐 빵 뜨지도 않겠지만 네. 또 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또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얘기하고 얘기 나누는 것들 재밌으니까.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시장 자체가 망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걸까요? 두 분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듣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들려줄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나눌 그 기회가 사실 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모임을 찾아가거나 뭐 친구랑 진짜 각 잡고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 하지 않는 이상 시시콜콜한 이야기 말고 정말 나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나랑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고 나랑 다른 생각이면 왜 다른지 들어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뭐 팟캐스트 제작자들을 만날 일이 가끔씩 있어서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사실 계속 얘기한 재밌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재미를 어디서 느끼냐라고 하면 그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작자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네. 근데 이게 무언가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혹은 내 인생이 바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큰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이 들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오래 하고 있고 오래 하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쵸.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 이런 관심사가 있어요.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여기 같이 녹음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매번 댓글을 남겨주실 때나 아니면 후원을 해주실 때나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표현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형식적인 표현으로 다가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 뭐 한 10회 차부터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네. 그걸 왜 느끼냐면
분명히 감사한 마음에 되게 풍족한데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아까 그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던 즐거움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아, 뭐 주말마다 얘기하는 것도 한 뭐 3, 4개월은 즐겁지만 더 1, 2년, 2, 3년 길어지다 보면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그런 방면에서 잡아주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그게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언가 잡아줄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청취자분들의 반응인 거죠. 네. 이런 게 있어야지만 사실 저희가 오래 할 수 있는데 이런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다시 그런 본질적인 재미도 느끼게 되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 지금 저희는 댓글이 그래도 많이 달리고 반응들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사실 그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반응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종종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음을 써서 진심으로 댓글을 담아주시잖아요. 그런 게 너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 나도 진심을 담아서 만드는 콘텐츠지만 그걸 또 누군가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 그 뿌듯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감사함과 청취자분들의 존재가 포기하지 않게끔 계속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끼리 뭐 회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싸웠어. 그럼 다음 주 방송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듣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팟캐스트 채널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끔씩 이제 좀 댓글이 많이 없거나 반응이 없는 팟캐스트의 진행자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달아달라고 조금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채널들도 많은데 물론 저희도 그랬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간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더 그쵸.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대부분 팟캐스트 채널 제작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트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으로서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이 내가 네.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되게 오롯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영상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각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관심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각적인 거에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청각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가장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완전하게 전달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좀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할 때 그 팟빵 들어가가지고 에피소드 찾아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 없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이게 좀 더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네.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하는 정보를 딱 쳤을 때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유튜브와 비교해서 그럼 팟캐스트의 정보들이 왜 가치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네. 유튜브는 정말 핵심만 뭐 5분, 10분 안에 핵심만 녹여내가지고 편집된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보들이 집약된 콘텐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정보들이 집약된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시간은 아낄 수 있고 효율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간혹가다는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지식에만 몰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혹은 뭐 뉴스 기사를 접할 때를 떠올리시게 되면 꼭 본질이 정말 100% 다 중요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맥락에서 올 수 있는 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진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 편집되지 않는 긴 호흡의 팟캐스트들은 분명히 장점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녹여내서 지금 청취자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이게 않아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세 분도 잘 느끼시고 있는 거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2년차 접어드니까 네. 저희 언니가 근데 왜 계속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뼈 맞으셨나요? 네, 뼈 맞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뭐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지는 않고 네. 재밌어.
하는데 그런 시선들이 많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주변인조차도 묻는 걸 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시장은 정말 작은 시장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거 2년을 똑같은 거를 하는데 재미가 유지가 돼? 혹은 재미만큼 소요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 뭐 돈이든 시간이든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재미야? 뭐 이런 그쵸. 질문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도 네. 제가 막 준비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막 네. 고민하고 막 고뇌에 쌓이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2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 맞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요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의 과거,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조금 짚어봤는데 네. 사실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이 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결정되나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준비할까요? 근데 다행히도 네. 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오, 물론 의외예요. 해외의 경우 아, 뭐 여러 그 기사마다 통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한 연평균 25% 성장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장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 측에서도 최근에 팟캐스트라는 탭을 새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팟캐스트 제작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적용을 할 거다. 나아가서 글로벌 팟캐스트 1등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작년에 국내에도 상륙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도 올리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SK의 자회사인 드리머스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플로에서도 네.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런칭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팟빵이라는 플랫폼이 점유하고 있던 국내 팟캐스트 시장에 좀 다양성이 많이 확보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만약 들어온다면은 시장을 좀 많이 바꾸긴 하겠네요. 유튜브 입장에서도 일종의 라디오 콘텐츠인데 네. 그냥 뭐 검은 화면이라든지 정지된 화면만을 올려서 영상을 올려버리면은 맞아요. 그쪽 입장에서도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굳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전부 다 오디오 이제 압축된 오디오로 송출한다면은 유튜브 입장에서도 이득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 어플을 이용하는 사용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네. 소비자들의 이용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오디오 플랫폼 1위인 스포티파이에 자꾸 뺏기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된 거겠죠. 근데 도입해서 스포티파이의 고객들을 뺏어오고 제작자들을 뺏어오려면 결국에는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줄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더 선순환이 될 텐데 네. 문제는 이거는 해외의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오디오 콘텐츠더라도 어쨌든 공용어니까 네. 다른 국가에까지도 도달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오디오 콘텐츠는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그 국가에만 한정이 되니까 더 시장이 발전하기가 어려운 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커져봤자 국내에서만 즐길 건데 네. 이게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인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영어를 해야 할까요, 저희? 쉽게 포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뭐 국내 팟캐스트 시장의 그런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부분이 만약에 개선되거나 발전되면 우리 같은 제작자들이 더 열심히 몰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나도 드신 게 있을까요? 방송산업 결국에는 이제 팟캐스트도 일종의 방송산업이라고 큰 범주에서 묶어서 본다면은 네. 모든 방송산업이 사실 기간산업이잖아요. 엄청난 네. 자본력이 투입돼야 되고 심지어 공적인 자본도 투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이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양의 어떤 물량 공세가 있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미래를 좀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좀 저희가 올리는 주 채널이 팟빵인데 팟빵 욕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듣고 계시다면 잠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귀를 막아주시기를. 팟빵이라는 너무 영세한 이런 플랫폼 안에서는 네.
성장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팟캐스트를 이제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는 어떤 거대한 대기업이 흡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네. 네, 미래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플로도 있고 스포티파이도 있고 기존의 애플 팟캐스트도 있고 뭐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를 송출한다고 하면 지금 팟캐스트를 즐기고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즐길 분들이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팟빵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70% 듣는다 할지라도 그 전체 파이는 작을 거 아니에요. 네. 팟빵에서 듣는다는 게. 근데 네. 유튜브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의 어떤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익 분배 시스템 이런 유튜브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광고를 넣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더 많은 제작자가 모일 거고 네. 예, 그 이미 기존의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유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네.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하면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으면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네. 팟캐스트라는 그 탭도 자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미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미 많고 그래서 그걸 클릭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반영이 없으면 네. 사람들은 기존의 플랫폼인 팟빵에서 머물 테고 네. 우리 같은 제작자들은 팟빵의 성장을 기대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팟빵의 성장 기대하는 것보다 그게 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두 개 다 되면 좋고 둘 중에 네. 하나라도 되면 저희는 좋은 건데 네. 팟빵의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아마 대부분의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 네. 네. 문제는 대안이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최소한. 네. 그래서 좀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방송은 하고 싶으니까 계속 이야기는 나누고 싶으니까 올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팟캐스트만 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얼굴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 어려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만약에 제작자가 만약에 리스크를 좀 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이제 오디오만 이제 팟빵에서 나가고 이런 식의 이제 멀티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려면 더 큰 자본이 필요하고 네. 더 큰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일반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시나리오대로 미래가 흘러가든 간에 사실 가장 저희 같은 제작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기업과 제작자들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같아요. 지금의 유튜브가 수많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것처럼 네. 만에 하나 뭐 팟빵이 성장을 하든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자리를 잡든 간에 그런 방식의 환경들이 마련이 된다면 빨리 포기하는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수많은 일반인 제작자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고. 근데 이게 꼭 수익으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광고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금 플랫폼을 점유하고 있는 팟빵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채널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연다든지 네. 아니면 알고리즘을 조금 더 다방면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구독자나 좋아요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여러 시도들을 한다면 사실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도전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는 공간이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 올며겨자 먹기로 저희 팟빵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팟빵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돈이 안 되니까. 맞아. 그쵸. 네. 그렇죠. 사실 유지하기도 바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유지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생각 외로 기존의 팟빵 소비자분들도 막상 무언가 환경이 변화하고 플랫폼이 변화하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좀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망해간 플랫폼들이 여럿 있거든요.
사실 팟빵에 도전하려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으나 네. 다들 무릎 꿇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좀 어려운 미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요. 그러고 보면 참 팟빵이 선점 효과는 참 잘 누린 것 같아요. 맞죠. 그게 진짜 네. 중요한 거죠. 팟빵이 네. 원래 그 재생 플레이어가 진짜 어도비도 포기한 플래시 플레이어라는 걸 썼거든요. 진짜 무거운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초기에 올리셨던 분들이 다 욕을 막 했어요. 네. 잘 나가던 방송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엄청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갈 수도 있었는데 네. 네. 꾸준히 팟빵만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기도 하고요. 네, 박수 치고 응원해야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가 자리 잡기 전에 팟빵이 사라지면 저희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쵸. 맞아. 계속 응원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이런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주면 좋겠으나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감사함을 느끼고 응원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지 않나. 그래서 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싶긴 한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청취자분들에 관한 대화를 해보면 조금 깔끔하지 않을까. 좀 뭔가 감동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억지 감동 이거. 억지 감동이라니? 지금 청취자분들을 억지 감동이라고 아니지. 굳이 청취자를 마지막으로 넣은 게 억지라는 거지. 맞아.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제작자들이 만드는 제한된 콘텐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적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도 맞습니다. 정말 많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만 지금으로서도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쵸. 맞습니다.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물론 네. 세 분도 당연히 공감하실 거고 네. 1주년까지 했었던 안보로도 지금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대한 콘텐츠들이 있는 플랫폼들이 많고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로 들으신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추측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중에 뭐 강아지 산책하면서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큰 장점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아무래도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심심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네.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제작자와 청취자분들의 거리. 네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가 가까운 느낌?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는 느낌이 저는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같은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반갑고 생각이 다르면 반박도 하고 싶고 다른 의견도 제시해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보고 팟캐스트 채널도 많이 듣는데 네. 만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내 옆에 지나가면 쉽게 말을 못 걸 것 같아요. 그 대화하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채널의 진행자가 그 목소리가 옆에 들린다면 대화를 걸어볼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감대가 더 깊게 쌓이고 나와 같은 일반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거리가 가까워서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네. 유생님은요? 인디 뮤지션들을 좋아하는 그런 심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나만 알고 싶은 뭔가 이런 거. 그러면 제일 유명해지면 그런 건 아니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적당히 유명해지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네, 더 가깝고 소유하고 싶고 약간 이런 거랄까? 약간 가지세요. 소유까지 하고 싶으니까 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추억을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고 싶고 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피드백을 즉각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굳이 마지막에 뭐 억지 감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청취자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넣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내 팟캐스트 시장의 희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이러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의 소구점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플랫폼에 만에 하나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저희가 더 오래 방송할 수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스타 팟캐스트 채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조금의 바람도 있고 뭐 희망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자들 그리고 채널 중에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채널이 30%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 30% 안에 들어온 거예요? 30% 훨씬 넘었겠죠. 우와. 저희는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포기하거나 접는 채널들이 70에서 80%가 된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놓고 있지 않는 제작자들이 아직 많고 네.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팟빵과 저희가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팟캐스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세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게 저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을 청취자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에피소드는 직접 제작자 입장에서 더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충을 가지고 이러한 매력 때문에 계속 콘텐츠 제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팟캐스트 특히 또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들어주시는 걸까 이렇게 계속 마음을 써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점이 궁금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그만큼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30% 들었고 넘었으니까. 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아까 유랑님 말씀하셨지만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맞습니다. 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팟빵 네. 선생님들이 더 힘내주시면 그럼요.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유생님은? 지대너밥 마지막 방송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방송 운영하셨던 운영자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유지할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네. 근데 패널분들 대답이 전부 다 그냥 꾸준히 하세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 시장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반응이 그렇죠. 네. 많이 남겨주셔야 그냥 꾸준히 수많은 제작자들이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아까 그 30%라는 얘기를 했지만 30%에 들지 못한 제작자들이 끈기가 없던 것도 아니고 30% 안에 들었던 제작자들이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거나 아니면 특출나게 인내심이 강하다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각자의 상황이 조금 다르고 아무래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서 유랑님 말씀대로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된 대화가 아닐까 싶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특히 더 청취자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제 에피소드인 거를 감안해 주시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미래 얘기 근데 나오긴 했어요. 미래 얘기. 저희 팟캐스트 미래 다루는데요? 미래 거의 아무나 다 끝이야. 아무나도 아닙니다. 미래의 결론 나도 모른다. 답은 팟빵에게 달려있다. 팟빵과 유튜브에게 달려있다. 새로운 플랫폼에게 달려있고 무책임한 에피소드였군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저희 넷과 청취자분들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아주 희망찹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한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세 번째 미래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